로스앤젤레스 FC는 2026 MLS 개막전을 22,0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이 거대한 로마 콜로세움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LAFC와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가 맞붙는 이 새로운 신 엘 클라시코의 전례 없는 열기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전 세계 축구계는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라는 두 아이콘의 격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콜리세움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모두를 경악게 한 결과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LAFC 3대0 인터 마이애미. 메시의 팀은 경기력 면에서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은 리오넬 메시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과거 패배했을 때처럼 마이애미의 헐거운 수비진을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엘 풀가 메시의 애칭는 씁쓸함과 경탄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기자가 일어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레어, 개막전에서 손흥민을 상대로 3대0으로 파괴당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메시는 미국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이 패배의 진짜 원인을 제정해야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트미 고백. 우리는 LAFC에게 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두뇌에 졌다. 메시는 3대 연기라는 스코어를 분석하며 답변을 시작했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불운을 탓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반대편 진영에 있는 한 개인의 압도적인 우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0대3으로 진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메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굴욕감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터 마이애미는 LAFC의 전술 시스템에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두뇌에 졌습니다. 메시는 소속팀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조차 느꼈던 불안감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 우리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점유율을 65%나 가져갔고 그들을 몰아붙였죠. 하지만 제가 피치 위에 서서 LAFC 선수단이 내려앉는 방식을 관찰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이 평범한 공격수들처럼 공을 쫓아다니며 압박하느라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수비 라인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상대의 히트맵을 스캔할 때 자주 쓰는 방식과 똑같았죠. 그는 힘으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이 끌어올린 우리 오프사이드 트랩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찾아낸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의 스퍼트로 우리의 모든 압박 노력을 끝장내 버렸습니다. 50m 질주 해독, 공간을 찢는. 예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시는 마스터 플레이메이커의 시각으로 37분 LAFC의 선제골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최고 수준의 축구 지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다시 보시죠. 메시가 기자회견장 책상 위에 작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LAFC가 역습을 전개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자기 진영에서 50m를 질주하죠. 그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반사적으로 우리 팀 최고의 수비수 4명은 뒷걸음질을 치며 반원 형태로 그를 에워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대 내 상황에서 전 세계 99%의 공격수라면 요행을 바라고 슛을 때리거나 억지로 드리블을 시도하다 공을 뺏겼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메시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속도를 벽에 들이박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수비진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아주 깊숙이 물러나게 압박했고 이를 통해 이 선존 14구역에 거대한 빈 공간을 의도치 않게 만들어 버렸죠.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4명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그는 즉시 급브레이크를 밟고 쇄도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즈를 향해 뒤쪽으로 치명적인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메시는 상대의 사고방식에 대해 결론 지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수비진이 느끼는 공포심 그 자체를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공간 조종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죠. 저건 육상 선수들의 축구가 아닙니다. 체스 그랜드마스터들의 축구입니다. 기점 패스,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무서움 경기를 분석하는 메시의 예리함은 후반 28분 73분 에 터진 LAFC의 두 번째 골을 언급할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득점자 데니스 부앙과 도움 기록자 티모시 틸만으로 표기되었지만 메시는 이 참사의 진짜 시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언론은 보통 마지막 득점자나 직접 어시스트를 한 선수만 주목합니다. 진정한 10번의 시각을 공유하며 메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을 봅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센터 서클까지 깊숙이 내려와 등을 진 상태로 공을 받아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의 가랑이 사이로 원터치 패스를 찔러 넣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그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구축하려던 전방 압박 시스템 전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가 플레이 전체를 결정짓는 기점 패스, 즉 핵심적인 킬 패스를 실행한 장본인입니다. 메시는 손흥민을 자신의 전설적인 옛 동료들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전성기를 보낼 때 사비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주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 전체 심장 박동을 조종했죠. 지금 MLS에서 손흥민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경기를 결정짓기 위해 굳이 마지막으로 공을 만지는 선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경기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반전 평점 손흥민 7.5 대 저의 6.3은 잔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그저 꽤 잘 뛴 선수였을 뿐이지만 그는 경기 전체를 통치한 지배자였습니다. 왕관을 넘기며 그는 이미 MVP 트로피에 한 손을 얹었다. 마침내 8번의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MLS 디펜딩 MVP인 리오넬 메시는 개막전에서의 뼈아픈 완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 리그의 미래까지 예측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0분부터 4분 있게 부앙가를 대신해 들어온 어린 네이선 오르다스에게 내준 세 번째 실점을 메시는 장시간 이어진 심리적 고문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내준 세 번째 골은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앞선 90분 동안 우리 수비진이 손흥민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철저히 고문당해 완전히 고갈된 결과일 뿐입니다. 수비수들의 근육에는 젖산이 가득 찼고 뇌는 과부하가 걸렸죠. 더 이상 공을 쫓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또한 상대팀의 베테랑 골키퍼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고 요리스는 제 프리킥 2번을 신들린 듯이 막아내며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차이점, 저울의 줄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든 절대적인 원인은 여전히 손흥민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계속해서 이렇게 킬러이자 메스트로로서 완벽하고 외계인 같은 축구를 구사한다면 MLS의 그 어떤 팀도 LAFC의 우승을 막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올 시즌 MVP 트로피에는 이 1라운드 경기만으로도 이미 손흥민의 이름 절반이 새겨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리턴 매치에서 그들을 꺾으려면 우리는 200%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리오넬 메시의 진심 어리고 극도로 전문적인 이 발언은 즉각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GOAT가
우리 주장에게 이토록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찬사를 보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메시는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거장 마스터 간의 대화입니다. 기엠 발라그, 스페인 축구 전문가 및 메시의 전기작가 / BBC. 메시가 대패 후 상대팀의 특정 개인을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는 보통 팀 전체에 대해